자, 1일 모의고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지분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암기 프린트는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이 아니고 1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에 합산해야 되고요.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한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6억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토지하고 주택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 안 되는 게 지금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펜션, 전원주택 이런 거는 투자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거 위주로 해야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2번 맨 밑에 있습니다. 근공도시 할 때 그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 아닙니다. 건축법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근공도시 빈산주택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정정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동그라미 3번 14번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 가능하죠. 근데 개업공개사의 성명하고 주소는 정정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30회 기출문제고요.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암기 프린트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리고 그 암기 프린트 15번에 동그라미 9번에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정정신청이란 오타 고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신청이라고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세 개가 있죠.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 세 개는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래서 4번에 답 5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포상금. 그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에 맨 밑에 보면 6개. 거짓, 해임, 허가. 네, 포상금 지급 맞습니다.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거짓으로 한 것을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된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6개 적어놨죠.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되고요.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적은 신고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이게 틀리네. 주택법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용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특례, 옳은 것, 국제연합,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60일이 아니고 특례가 적용 안 된다 했잖아요. 특별히 예외가 적용 안 된다 했어요. 매매는. 그래서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1년 이내, 상속은 1년 이내다가 아니고 암기 프린터 27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경매, 상속,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환매권 행사, 판결 등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27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외의 취득 가로 해놓고 신축, 정축, 개축만 적어놨어요. 이거는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 외에 경매, 상속 이런 것도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리얼,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된다. 군문, 천생야, 상수원 보호구역은 없죠. 군문, 천생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설에 군문, 천생야 5개 있죠. 올해 개정됐으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포상금, 이런 문제는 시험에 이렇게까지, 이게 시험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렇게 내는 게. 몇 개인가 이것도 일단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 알아야 되고,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암기 프린터 28번,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은 47번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알아야 줄 수 있는 문제죠.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 맞고요. 요건 6개 전부 다 포상금 지급, 100%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 이게. 6개 다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암기 프린터 28번 밑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6개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게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인 것만 보면 되잖아요. 요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포상금 지급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47번에 나와 있잖아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요. 근데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면제, 감경 대상이라고, 과태료 자진 신고하면. 근데 미험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뭡니까? 허가 받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벌금. 과태료만 자진 신고한 면제, 감경 대상이라고요. 이거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 지금 객관식으로서 너무 이런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이거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좋은 문제죠. 다 쉬우면 너무 또 우습게 보고 너무 쉽다고 할까봐 좀 어려운 것도 내놔봤어요. 이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낸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라고. 이행강제금은 감경,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요.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2번에 주거 얼마예요? 60. 예, 주거가 옳은 것은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그 다음에 미지정 60, 주거하고 미지정하고 똑같죠? 5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주거, 미지정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기농한 임백 1000 이렇게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공인중개사법은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지만 최대 50%까지.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X고요.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자기가 위반해놓고 포상금 달라면 말이 안 되죠. 익명으로,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그 공무원이 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포상금은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은 X입니다.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포상금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 거짓 신고를 요구하는 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디귿 포상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 맞네요.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아니에요? 1번, 10번에 1번 맞죠? 1번이 정답이죠. 다음 주는 8.15 광복절 휴강입니다. 그 다음 주에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